네, 안녕하세요. 저기 SK 스펙수협의 SB위원회 강동수라고 합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오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받아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거버넌스를 조금 폭넓게 봤습니다. 거버넌스가 이사회 구성도 있지만 결국에서 기업에서 움직이는 시스템,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런 하기 위한 SK가 하고 있는 거와 그게 한계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SK그룹도 탄소 많이 배출합니다. 네. 당연히 에너지 화학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이닉스 전기를 많이 씁니다. 삼성전자하고 전기 많이 쓰는 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여기 이제 스콥2 전기를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스콥 1, 2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콥 3도 직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TCFD 광고는 스콥 3까지 공시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TCFD 공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업체에서 가장 기업체를 움직이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이런 NGO 이런 게 아닙니다. 기업체를 움직이는 거는 파이낸셜 소사이티입니다.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 왜냐하면 내한테 돈을 빼거나 이사 선임을 반대하거나 결국엔 그게 기업 주가 하락,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주가인데 요즘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느냐. 테슬라 마시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높을 때죠.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런 환경 문제나 ESG 관점에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사실은 저희 그룹에서는 그냥 파이낸셜 소사이티라고 하는 결국 투자자들이죠. 파이낸셜 소사이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게 한국의 이제 유영재 회장님 같은 분이 이제 파이낸셜 소사이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거죠. 저희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랬었는데 기업들이 뭔가 규제를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딱 움직이게 하는 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린 뉴딜 발표했는데 먼저 발표한 게 유럽에서 그린 딜 발표했지 않습니까? EU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환경 정책을 막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탄소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EU 정부는 뭘 같이 하느냐면 그린 어카운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년을 해가지고 그린 어카운팅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세전이익, 당기순이익을 공시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실하게 하는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환경에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세전이익, 이코노미 밸류처럼 그걸 공시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공시를. 똑같은. 그러면은 반대로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공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공실하게 되면 기업들이 세전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이유가 주가, 기업 가치 때문에 세전이익을 많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플러스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를 공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EU 정부인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다.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 500만 톤 스콥3 훨씬 더 많겠죠. 스콥3가 대표적으로 저희 주유소, 휘발유, 경유 그런 것들이 다 스콥3에 들어갔죠. 네. 스콥3 그런 게 들어갔고 전기차 배터리도 저희 만드니까 그것도 스콥3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되겠죠. 이제 휘발유, 경유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제 그렇게 스콥3는 그렇게 상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스콥 1, 2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스콥 2죠. 전력, 아리백 같은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뒤에 저희가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게 한 개는 맨 마지막에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황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내부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측정을 합니다. 저희 그리고 뭐든지 숫자로 측정을 하자는 게 좀 많습니다. 사회적 가치도 측정을 하고 행복도 좀 측정해 보고 구성원들 행복을
구성원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앱을 딱 깔아가지고 매일마다 자기의 느낌이라든지 행동을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그래갖고 측정해서, 근데 측정하고 관리하자는 의미인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인데, 이게 ESG가 여기 있는데 생산 공정이 말씀드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CO2가 여기 들어가겠죠. CO2, 삭스, 락스, 미세먼지, 먼지도 뭐 PM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 화폐화 측정을 하고 있는데, 화폐화 측정이 가장 쉬운 게 환경 능력입니다.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EU 정부가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CO2 같으면은 저희 배출권 가격이 작년에 3만 원이고 뭐 3, 4만 원 왔다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측정을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로 합니다. 왜 마이너스 10만 원을 하느냐면은 일단 EU에서 트렌드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 하는 이유가 CO2 한 단위가 나왔을 때 이걸 사회 전체로 복구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로. 네덜란드의 델타 이야기에서 델타 대학에서 나온 지표가 있는데 심지어 그 10만 원은 매년 3%씩 가격을 프락시라고 하는 걸 올려갑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날 때마다 복구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SK그룹은 3%를 줄이면 전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불만들이 많죠. 사실은 SK그룹 관계에서 불만이 많지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단 마이너스를 이제 측정을 하겠죠. 이제 SK 이노베이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1조 4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10만 원 나오는 톤당에다가 10만 원을 때리면 1조 4천억이 나오는데 이거 조금 줄였죠. 118억 줄였습니다. 뭔가 공장 효율화를 했습니다. 118억 줄이기 쉽지 않죠. 이제 이노베이션의 고민이 이제 아니 이렇게 100억씩 줄여가지고 이걸 언제 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이노베이션 전략을 작년에 사실은 IR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뭔가 이 환경 효과를 다른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랩팅을 시키겠다는 건데 저희가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연기금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탄소에 문제 있는 100개 기업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잘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좀 공격을 하면은 전체 산업이 다 따라올 거다.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포스코, 한전입니다. 여기서 한전 지분은 팔았습니다. 석탄 지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팔았고요.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요구가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50 넷제로가 기본적인 지금 유엔에서 원하는 그런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얼마나 더 빨리 계획을 내라. 구체적으로. 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회사들 벤치마크 시켜줄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이제 요구를 받고 있어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이노베이션이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울산에 있는 공장, 정유 공장을 쫙 효율화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3% 매년 그래봐야 똑같은 수준. 아까 말씀드린 매년 프락시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3%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쓸 수 있는 옵션이 이제 RE백이죠. 신재생 에너지를 쓰든지. 그거 아니면 매각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각하면 누군가는 살 거 아닙니까? 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 지구상에 똑같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저희가 우리만 팔면 그만인 거냐? 라는 이슈. 네, 근데 누군가는 어쨌든 전기차나 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돌아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그런 고민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자초자서 말씀하셨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다섯 기업들이. 보통 지금 주가보다도 실제 아마 거래는 훨씬 더 디밸류에이션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거는 사고 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도 뭐 확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화석 석탄을 이야기하지만 뭐 저희는 뭐 에너지 쪽은 우리나라 소비사업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SK들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석유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 참 불편하고 사실은 뭔가 지금 대체가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 전기차도 아직 기술 수준이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고 그 브릿지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가는 그런 게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린벨 악세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여기 더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이거죠. 사실은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1조 4천억. 1조 4천억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반에서 50등 하는데 막 스카이 하는 그런 느낌, 해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SK 이노베이션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프로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배터리를 해서 상세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상세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 속도 또한 1조 4천억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이 뭐 몇 달 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요. 네, 그런 식의 고민이 있는데 뭐 내년쯤에는 제가 다시 여기 오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소식으로 현실적으로 계시다 그러면 고민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내부 이전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환경 관련된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를 대표하고 계시는 박유경 이사님, 네덜란드 연기금도 오시고 국내에 연기금도 오셨습니다. 입장이 좀 미묘하게 틀리세요. 클라이밋 액션 쪽 박유경 이사님은 강한 환경 이런 쪽 드라이브 하신 반면에 아직 한국의 수혜자분들은 급격한 변화는 걱정스럽다. 캐시플로우가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사실은요. 좀 균형을 맞춰달라. ESG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변화가 SK 이노베이션에 왔을 때 캐시플로우 문제 생겼을 때 투자자로서 걱정도 된다라는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아까 뭐 이게 뭐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 SKMS라고 저희 같은 뭐 바이블 같은 그런 이렇게 경영 원칙에 와 있는데 경영 원칙이라는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경영 원칙인데 여기에 뭐 당연히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저희는 모든 관계사가 정관에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적 가치를 한다. 보시면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다 주총을 다 통과시켰죠. 2, 3년 전에 통과시켰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측정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저희는 KPI의 50%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코노믹 밸류 기존의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보통 KPI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반영하면은 한 40%는 세전이익 또는 상장사는 기업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이제 전략 과제를 하는 거죠. 무슨 M&A를 하겠다, 글로벌성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50%로 딱 줄이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40% 측정.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 도움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R&D 과제 같은 것들을 또 넣고 마지막에는 그런 걸 넣습니다. 안전사고, SH,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의 백본이지 않습니까? 뭔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든지 인명 인사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10점 제로를 주는 그런 부분은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KPI를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KPI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저희 그룹에서는 회사 단위로 뒀는데 회사로 주면 사장님 KPI 달성하려고 그러면 밑에 이제 첫 번째 티어 임원한테 줘야 되고 그 임원도 혼자 하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또 임원한테 또 주고요. 그 임원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팀장한테 주고요. 팀장님은 또 밑에 이 회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체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단까지 KPI가 다 내려가 있고요. 내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줄이느냐 첫 번째
공정에서 줄이는 건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도 줄일 수 있는 폭은 제한이 돼 있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저희 아리백 한국위원회가 한국 신재생학회 쪽에서 하고 계시니까 신재생학회 쪽이랑 저희가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만 아리백 선언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닭 달걀 싸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도가 좀 되면은 들어가겠어요. 야 들어와야지 제도를 만들어주지 한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전 정부에서 아마 연내면 제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요금제하고 제3자 PPA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더 뭐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건 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서비스 저희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CSR 이런 거죠. 여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NGO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기부를 한다는 거는 돈을 벌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금액 안 주고 기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대기업들이 쓰는 사회보험 예산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기업 규모별로.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세금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사회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데 코로나 문제, 다양한 문제 생기는데 기업들이 쓰는 그런 사회보험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회 문제 해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략적 CSR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본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기업의 움직이는 폭이랑 훨씬 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폭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제품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SK그룹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핵심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제품을 저희가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거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측정도 해주고 만드는 거를 아까 KPI로 많이 하고 있고요. 외부 상생하는 거는 지난번에 뭐 제가 CDP위원회 이종호 사무국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있긴 있어서 자체 감축을 해야지 외부 감축은 뭐 별 권하시진 않아서 근데 지금 진행된 게 있어서 그냥 썼고요. 진행된 게 있어서 이런 거 이제 포이엔이라는 거는 소셜 벤처입니다. 저희 SK그룹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랑 협업을 많이 하는데 포이엔이 하는 데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커피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 찌꺼기가 참 유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열량이 있는 거죠.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 포이안이라는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숯 같은 걸 만듭니다. 숯 같은 걸 만들고요. 미얀마에서는 이 포이안이라는 회사가 땅콩 껍질, 미얀마의 땅콩이 유명합니다. 땅콩이 유명한데요. 땅콩 껍질을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냥 비 오면 비 맞히고 그냥 옛날에 저희 보면 이렇게 정미소 앞에 왕겨 쌓아놓듯이 그냥 퇴비처럼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연료를 만드는 걸 해갖고 CDM 획득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그거랑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큼직하게 움직여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도 써야 되지만 사용 기업들도 많지만 이제 SK ENS 건설, SK D&D 이런 데서 태양광 풍력 쪽도 저희가 이제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결국 핵심은 이건 R&D라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적 가치의 이런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CCSU라고 카본 캡처 스토리지 또는 유틸라이제이션 이게 사실은 이 기술이 EU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R&D에. 이거 사실은 뭐 2050년에 될까 말까한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이노베이션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 기술만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까 시간이 걸리지만 어차피 CCS 기술 해야 되는 거고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진 핵심은 일반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도 있지만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분리 배출 열심히 하면 뭐하나 그냥 다 때려 모아가지고 갑니다.
열심히 떼죠. 열심히 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고 이렇게 분리도 하고 했지만 현실은 그게 조금만 묻어있는 우리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그런 그 접착제 조금만 묻어있으면 절대 재활용이 안 돼서 결국에 기업들이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다 때려 넣어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기업의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조금만 더 분리를 잘해주면 그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올 겁니다. 전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폐지는 좋으신데 왜 플라스틱은 안 좋으실까? 할머니들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폐지는 모으는데 돈이 되지만 플라스틱을 모아서 돈이 돼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핵심이라고 봅니다. 플라스틱은 모아서 돈을 주고 근처에 되는 거죠. 근데 폐지는 모아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그룹에서는 CCSU 기술과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술에 투자를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관련 사업도 하고 CO2 관련된 사업도 M&A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이런 거죠. 우리 지역 분산형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전기차 충전을 10시에 해, 밤 10시에. 나는 오후 2시에 해. 사람들마다 생활 패턴이 틀립니다. 그래서 ESS를 다 넣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고객들의 전력 요금도 낮춰주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상. 한전이 모든 걸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최근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측정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저희는 이걸 확산을 시켜서 재무제표, 지금의 재무제표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투자시장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너무 유리합니다. ESG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유영재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한테 가서. 그 다음에 자체 큰 회사들은 자체 그 회사에 평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무제표, 이코노믹 밸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뭔가 공시가 돼줘야지만 결국 ESG라는 건 뭐냐, 미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래 가치. 그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미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 가치가 점점점 주가 비재무 정보가 훨씬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그냥 세전이익 정보만 보는 거죠. 굉장히 불리한 거죠.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ESG 정보가 똑같이 공시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그룹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